지난달 평소보다 쾌적한 여름을 보내왔던 우리와 달리 유럽에선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더위로 지구 반대편에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오늘 달라진 여름 기후에 대해서 권수경 시사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수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느끼셨겠지만 올해 6월 여름이 진짜 선선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한 건 다음 달 7월인데 네. 왜 안 덥지? 라고 느낀 적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에어컨을 안 틀고 좀 잔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네. 여름이 항상 이런 시기면은 저는 여름을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네. 진짜 고백하자면 네. 사실 지난주에 겨울 이불 빨았어요. 세탁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겨울 이불 덮고 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만큼 좀 선선했던 것 같아요. 와. 네. 아, 네, 그 정도라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랑 달리 네. 유럽 국가들이 이례적인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뒤바뀐 날씨의 원인 그리고 네. 유럽 지역의 피해 상황을 비롯해서 예. 오늘은 여름 기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청취자분들과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의 궁금한 저녁 그리고 권수경 시사캐스터 입력해 주시고요. 지금도 퀴즈 드릴 거거든요. 퀴즈 맞춰주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선물이 아니죠. 퀴즈. 자, 퀴즈 뭔가요?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슈부터 궁금한 정보, 필요한 정보 여기 다 있습니다. 권수경의 다 있어.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거 하려고 퀴즈 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퀴즈를 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당분간은 이 코너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네. 네. 뭐 이해해 주시기 저작권하고 바랍니다. 상관없는 거죠? 저기 뭐 물건 많이 파는 그곳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퀴즈 나갑니다. 네. 이것은요, 아주 좁은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비를 말합니다. 예. 시간당 최고 80mm 넘는 비가 좁은 범위에 몰아치는 게 특징인데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 지형적인 영향도 있고 기압골 등 여러 요인이 겹쳐 발생하고요. 네. 기상청은 올해 7월 이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국지성 호우, 2번 태풍. 네. 자, 이것은요, 짧은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합니다. 요즘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 더욱더 예측하기가 어려워졌고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하거나 산사태까지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어서 시설물 관리 등의 철저한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국지성 호우, 보기 2번 태풍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는 샵 1133번으로 응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너튜브 채팅창으로도 오늘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튜브 검색창에 김용석의 궁금한 저녁 혹은 권수경 시사캐스터 입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올해 6월이 이렇게 선선했던 이유 혹시 어떤 뭐 분석 데이터가 있나요? 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 장마가 늦게 와서 습도가 낮아져서입니다. 아, 그게 네. 이유였구나. 네. 아, 그렇구나. 네, 짧고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장마가 장마가 늦게 왔다. 네. 네, 그래서 고온 다습한 공기를 머금고 있는 이 장마 전선과 네. 남쪽에서 올라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훨씬 남쪽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네네. 6월까지만 해도 일본 해상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오. 지금쯤 올라와서 한 제주도쯤 올라오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반면 이제 한반도 위쪽에는 비교적 차고 건조한 이 북극발 공기가 자리 잡고 있어서 네. 이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 그러니까 공기 vs 더운 공기.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적 선선한 초여름을 보내는 동안 네, 반대로 유럽은 최악의 폭염을 지금 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유럽 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들어보면 여름철에도 되게 건조해서 바람만 불어도 되게 시원하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저는 유럽을 가봤거든요. 어때요? 바람만 불어도 시원합니다. 땀이 다 식습니까? 다 너무 말라요? 더운데 그늘만 가면 시원해요. 아, 그 정도 한여름에도? 제가 스페인에서 한 달 살았거든요. 이야, 스페인. 네. 그 뜨거운 열정의 나라죠. 예, 예. 네, 거기서 한 달 살았었는데 땡볕에는 진짜 뜨거워요. 그런데 그늘만 가면 너무 시원해서 사람들이 신기하네. 다 그늘에만 다녀요. 아, 진짜. 자, 어쨌든 이렇게 한때 유럽은 여름에 네. 정말 건조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 혹은 바람만 불어도 네.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만 피해도 어느 정도 이 선선한 그런 기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 6월 더위를 왜 갑자기 유럽이 다 이렇게 흡수한 것처럼 더워진 건가? 이게 참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이 날씨가 왜 이렇게 극과 극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VS로 나눴잖아요. 왜 네. 이렇게 확 나뉜 거예요? 이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가 네. 유럽의 상공에 갇히는 이 오메가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열돔인데 오메가 열돔이군요. 네, 예. 오메가 모양으로 기압이 배치되면서 네. 뜨거운 공기를 한 지역에 오랫동안 붙잡아 두는 건데 네네네. 그러다 보니 구름과 비의 양이 줄어들고 계속해서 더 공기가 달궈지는 거예요. 네, 오메가 모양이면 이제 문어 같은 모양이네요. 그렇죠. 풍선이나 뭐 문어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자, 열돔 현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열돔 현상은 정확히 어떤 원리일까요? 네, 그리스 문자 오메가 방금 네. 말씀하신 그 문어 모양처럼 문어. 네, 가운데는 고기압이 자리 잡고 양옆에는 저기압이 놓여서 네. 제트 기류가 정체되는 겁니다. 예. 그 상태에서 사하라 사막에서 올라온 뜨거운 공기가 고기압에 갇혀서 빠져나가질 못하고 지표면은 계속해서 달궈지는 건데요. 게다가 유럽은 예. 여름에 밤이 짧아요. 제가 이제 살아봤잖아요. 짧아요? 네, 밤 10시까지 정말 낮이에요. 한여름에는 밤 10시까지 낮이라서 저 혼자 돌아다녀도 괜찮던데요. 진짜요? 네. 근데 상점들은 다 문을 닫았을 거잖아요. 네, 상점들은 근데 낮에는 이제 시에스타라고 해서 스페인은 이제 시에스타라고 해서 2시부터 5시까지는 좀 영업을 안 하는 곳도 있거든요. 뜨거워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요? 네, 영업을 안 가장 해요. 바쁜 시간인데 그때 쉬어버리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이제 열이 잘 안 빠지는 게 오메가 열돔 현상, 유럽에 있는 오메가 열돔 현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메가,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문어 비유를 드리는데 문어 껍질이 네. 감싸고 있고 그 문어 안이 지금 더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껍질이 두꺼우니까 밖으로 열이 확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 폭염이 재앙 수준까지 다다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현재까지 전해진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이걸 진짜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명피해도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왔단 말이죠. 네, 지금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하기 네. 전에 6월 말만 해도 이 프랑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같은 이 유럽 국가들이 40도가 넘는 폭염을 맞았습니다. 40도. 그래서 각국 열차 운행이 줄고 네. 야외 행사가 취소됐을 정도인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건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요. 네, 더위가 절정이었던 6월 22일부터 28일 한 주 동안에만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아휴, 그리고 이게 사람만이 피해 대상이 아니고요. 네. 강물 수온도 오르는 바람에 원전 3곳이 가동을 멈추기도 했고 1,000곳이 넘는 학교가 한때 폭염 때문에 휴교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살펴보니까 이번 이 폭염 속에 유럽이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 유럽 곳곳에서 에어컨을 사기 위해서 마트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점에 이렇게 네, 일명 대형마트 오픈런 그렇죠. 이런 거. 일명 오픈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네. 그 에어컨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그런 영상도 접했습니다. 일단 유럽 에어컨 보급률이 적다는 건 알고 있지만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로 적은 건가요? 보급률이? 네, 국제에너지기구 추정에 따르면 네. 유럽의 평균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약 20%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프랑스는 25% 수준이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50% 정도예요. 학교랑 병원 역시 냉방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곳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에어컨 보급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각 가정마다 이제는 에어컨 한 대씩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래요? 거의 가정용에 한 대씩 설치돼 있는 수준이고 거의 그 정도는 있지 않을까. 네. 예. 어느 정도예요? 네. 보급률? 90% 안팎입니다. 우리나라요? 네. 아, 우리나라는 90%. 에어컨 보급률이 엄청 높은 수준입니다. 엄청나군요. 예. 한국과 일본, 미국이 90% 안팎인 거랑 비교하면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이 확실히 낮은 수준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 그 선진국들인데 왜 이렇게 에어컨 보급률이 낮았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뭔가 이 환경을 생각해서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뭘 때문에 에어컨 보급률이 이렇게 낮은 건가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더웠던 적이 없었어요. 네. 이 정도로 더웠던 적이 없었던 데다가 이 유럽 건물들이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거든요. 네. 19세기 중반에 지어진 건물들도 많고 음. 그리고 이 건물들이 겨울철에 열을 잘 가두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 설치 자체가 까다로워서입니다. 음. 여기에 환경단체들이 반대해온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어컨을 키면 이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도심 기온이 더 올라간다면서 이걸 열섬 현상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음. 반대해온 것도 있고요. 여기에 파리는 좀 더 심각했는데 왜요, 이제 파리는? 도시 미관을 이유로 에어컨 설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곳도 있었고 네. 일부 주택은 에어컨 하나를 설치하려면 주민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특히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도시 미관에 어마어마한 네. 그런 뭐 국민적 동의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고층 건물도 못 짓고, 그렇죠. 파리 에펠탑 주변에는 거의 뭐 고층 건물도 없고,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일본, 미국보다 현저히 낮은데 이 와중에 프랑스 환경부 장관이요. 기후 환경을 위해선 에어컨 설치가 정답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프랑스 환경부 장관 모니크 바르비가 했던 발언인데요. 이분은 에어컨 있을까요? 관저에 에어컨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모르죠. 뭐 알겠습니다. 네. 예. 에어컨 설치가 기후 네네. 문제의 정답이 아니다. 음. 이렇게 말하면서 예. 아무데나 에어컨을 설치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 기가 막힌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했을 시점이 예. 이미 폭염으로 사망자가 계속 느는 상황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시민들 반발이 거셌고요. 사람이 지금 네. 2,000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에어컨 설치가 정답이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요. 반발을 살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반면 이제 현재 프랑스는 우파 성향 정치인 중심으로 현재 학교랑 병원을 중심으로 예. 에어컨, 냉방기기를 설치하자는 국가 냉방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재밌는 건요. 환경주의 진영. 예전에는 환경주의 진영이 환경 문제를 토대로 이제 에어컨 설치를 반대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학교나 병원에서 냉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더우니까요. 그렇죠. 자, 아까 짚어주신 대로 우리나라는 에어컨 보급률이 90%로 상대적으로 아주 높습니다. 네. 고온다습한 기후랑 국내 가전회사 기술력이 합쳐진 덕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에어컨이 대대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엔 이제 마당에 뭐 물도 뿌리고 그렇죠? 일명 등목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네. 아세요? 등목? 알죠. 그래요? 남녀공학 나오셨구나. 아니요. 저는 여중여고 나왔습니다. 여중여고 나왔어요. 어쨌든 등목 같은 방식으로 다 더위를 식혔단 말이에요. 네. 과거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면 맞죠? 저는 이제 사실 경험해 보진 못했고 네네. 그냥 듣기로만 했는데 네. 등목 같은 방식으로 더위를 식혔다고도 하고 시원하거든요. 뭐 네. 체육하고 나서 뭐 고등학교 학창 시절이나 뭐 군생활 떠올리시면은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남성분에 한해서 경험해 시원하네요. 보셨나요? 많이 했죠. 시원합니다. 상대적으로. 또 이제 이게 물이 증발하면서 더 이렇게 몸이 오싹해질 정도로 시원해져요. 진짜 네. 말만 들어도 약간 오싹해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저는 이제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네네. 이제 어른들 말씀 듣기로는 잔디에서 자거나 아니면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자는 방식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잔디에서 주무신다고요? 네, 아, 에어컨이 없었을 때는 그럴 수 있죠.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자는 그럼요. 방식도 있었다고 그래서 하는데 이제 계곡가에 또 사람들도 많이 놀러 가기도 네. 하고 실제로. 그러면 발이 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죠. 적당히 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음. 프랑스도 에어컨 보급되기 전에 우리랑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도심 근처의 강이나 운하에 빠져서 수영하면서 더위를 식히고 예. 잔디밭에서 누워 자기도 한다는 사례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더위를 식히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한 사람이 지금까지 최소 5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갈 땐 꼭 안전을 각별히 네. 유의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고 보니까 사실 예전에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가 에어컨 많이 트는 것을 보고 이거 환경 오염이다. 기후 위기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아까 뭐 그 실외기로 인한 열섬 효과를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동안 이렇게 에어컨 가동을 많이 하다 보니 그동안 환경에 부담을 누적시켜 왔다. 이런 평도 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네. 유럽이랑 기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유럽은 이제 고온 건조라면 네.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한 기후니까 엄청 습합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네, 에어컨을 가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전력 소비도 늘어나고 실외기 열기가 도심 기온을 더 끌어올리는 열섬 현상이 아, 생기기 때문에 네. 환경에 부담을 줘왔다는 측면이 있는 건 맞지만 네. 그렇다고 무조건 안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력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쓰고 실내 적정 온도, 에어컨 실내 적정 온도가 26도인데 이걸 지키는 게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죠. 그렇군요. 자, 에어컨 말씀까지 해드렸는데요. 아직 나눌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오늘 준비된 퀴즈 한 번 더 내어주시겠어요? 네. 이것은요, 아주 좁은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비를 말합니다. 네. 기후 위기 영향으로 요즘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요. 네. 기상청은 올 여름 이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침수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국지성 호우, 2번 태풍.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133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퀴즈 정답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우리 지역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지역이요. 강원도 지역은요, 과거부터 태백산맥을 두고 영동과 영서 날씨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네. 그렇죠? 영향이 좀 많이 된 게 있었죠. 그 예. 강원도 날씨가 특히나 이제 태백산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이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을 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팬 현상이요. 예. 그래서 여름에 남쪽에서 이 음. 남서풍이 강하게 불어올 때는 그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영동 지역이 더워지고 아. 또 반대로 동풍이 불 때는 이 영서 지역, 춘천과 원주 이 지역들이 더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 5월 말에 강릉이 이례적으로 좀 이른 열대야를 맞았잖아요. 맞아요. 예. 그것도 이제 남서풍이 음.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뜨거운 공기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 남서풍이 불면서 태백산맥을 넘은 그 고온 고온 건조한 건조해진 그 공기가 영동 지역을 네. 덮쳐서 5월에 때이른 열대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서 지역이라고 해서 혹은 영동 지역이라고 해서 더 덥다는 게 아니라 이 태백산을 기준으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음. 그리고 원주 지역은 제가 알기로 분지 지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 또 치악산이 네. 또 둘러싸고 있고. 네, 맞아요. 분지 예. 지형이어서 대구처럼 이제 열을 가두는 그런 현상도 있고 아, 수경 씨가 또 대구 출신인가요? 아니요. 저희 죄송합니다. 친척분들이 아, 예, 예, 이제 예. 대구 분이십니다. 아, 네. 그리고 어쨌든. 네, 해수면 이제 온도가 좀 상승하면서 네. 해풍이 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동 지역이 더워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어. 있는데 강원도 지역은 특히나 이제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권수경 시사캐스터께서 또 약간 과학 선생님처럼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이 지역적인 기후의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이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 수가 또 얼마나 늘었는지가 화두인데 네. 우리 강원 지역의 온열 질환자 수는 어느 정도 보고되고 있나요? 네, 올해도 온열 질환자 수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예. 6월 중순 기준으로 한 달 사이 전국의 온열 질환자가 벌써 307명이 나왔거든요. 307명. 네, 이게 작년 동기 대비 1.5배나 늘은 수치입니다. 이 중 강원도 온열 질환자는 26명이었어요. 네, 네. 이게 수도권, 이 서울과 경기, 음. 경북 지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네. 강원도는 특히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또 네. 논밭에서 농사하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진짜. 많아서 네. 폭염에 취약한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실외에서 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단 말이죠. 네, 땡볕에서 일하셔야 되니까. 그럼요. 뭐 진짜 뭐 비닐하우스에서도 이렇게 여러 작물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또 이제 여러 건설 현장에서 또 일을 근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외에서 근무를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진짜 폭염에 더욱더 취약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네.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앞서 우리나라가 올해 장마가 이제 늦게 왔습니다. 이제 지금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올라오는데도 후덥지근하더라고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습도가 네.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장마가 이렇게 늦어지고 비가 몰아서 내리게 되면 특히 이제 강원도 하면은 이제 농사인데 네. 농사에 어떤 악영향을 좀 끼치지는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네. 비가 몰아서 오면 이 농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쓰러지기가 쉽고 네. 또 병충해도 늘어날 수 있어서 특히나 더 취약합니다. 기상청도 올 여름 전체적으로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네. 또 강수량도 대체로 많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농촌진흥청도 이 장마철 피해 예방 요령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벼농사 같은 경우는 네. 배수로를 미리 정비해서 물이 고이지 않게끔 하고 네. 고추나 참깨처럼 쓰러지기 쉬운 밭작물들은 지주를 아. 미리 보강해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야, 고추 참깨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쓰러지기 쉬운 이렇게 고추 참깨 같은 밭작물은 꼭 지주를 미리 좀 튼튼하게 보강하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비가 갑자기 한꺼번에 몰아서 오는 오늘 음. 퀴즈 정답이 오면은 예. 이제 한꺼번에 쓰러지기가 쉬우니까 그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뒤바뀐 유럽의 여름 날씨와 함께 여름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권수경 시사캐스터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번 6월 지난달이죠. 한국이 네. 비교적 선선했다지만 아직 이제 이번 달인 7월과 다음 달 다가올 8월이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열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런 가능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있어요. 장마가 끝나고 네. 한국도 유럽처럼 이 열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낮 기온, 이 한여름 기온이 40도를 넘기도 했잖아요. 네. 이것의 원인이 이제 북쪽에 있는 티베트 고기압과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 한반도 상공을 두 개의 이불처럼 덮는 아, 이 이중 열돔 현상 때문에 예.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기도 했던 40도요? 거거든요. 예. 네, 올해도 그런 이중 열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개인적으로 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중 열돔 현상. 이중 열돔 현상은 얼마나 뜨거울지 감도 안 잡혀요. 맞습니다. 와, 어쨌든 올 여름도 진짜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했을 때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잘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팁 같은 거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더운 이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예. 야외 활동 그리고 작업을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네. 이때가 가장 피크 시간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네. 최대한 그렇죠. 최대한 이제 끝날 때 2시부터 5시까지는 음, 햇볕이 가장 뜨겁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쉬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아주 또 짬을 내셔서 잠깐이라도 숨 좀 고르시고 네. 또 시원한 물도 좀 마시고 또 그늘로 잠깐 가서 이렇게 좀 햇빛을 피하는 게 어렵겠지만 네. 최대한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온열 질환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예. 뭔지 아시나요? 온열 질환의 가장 큰 이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더위에서 그 해가 한창 네. 강할 때 야외에 있는 거. 맞아요. 그것도 있고 해가 한창 뜰 때 어. 뙤약볕 아래서 물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요. 계속 있으면 온열 질환에 걸리기가 쉽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그리고 음. 술보다는 물을 자주 드시고 어지럽거나 이제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그늘로 이동하셔서 몸을 식혀야 합니다. 네. 또 냉방기기도 너무 더우니까 낮춰야겠다 해서 엄청 낮추지 마시고 네.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오. 내외로 유지하는 게 냉방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야, 실내외 온도차 5도 내외로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높을 수 있어요. 이거 막 맞아요. 말씀하신 거죠. 막 36도 이렇게 올라가면 실내 31도로 맞춰야 된다는 소리인데 덥거든요. 이게 아, 쉽지 더워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실내 온도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면 또 아무래도 건강을 해치기 쉽기 때문에 요 점도 맞아요.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무더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청취자분들께 내어드렸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정답은 1번 국지성 호우입니다. 보기 1번 국지성
호우입니다.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정답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 일단 4523번님께서 1번 국지성 호우고요. 이번 여름 안전 대비 철저하게 잘해서 다들 큰 피해 없이 무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역시 0627번님께서도 제발 피해 없길 바라봅니다. 라고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206번님 이번 국지성 호우가 정답이고 장마가 비교적 가볍게 지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4492번님께서 국지성 호우랑 스콜 이게 서로 같은 말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다시 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성 호우와 스콜이 같은 말이냐 요거는 확실한 정보를 좀 네. 알아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49번님 최근에 너무 더 이런 현상이 잦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라고 뭔가 이 환경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들 네. 컨디션 조절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끝으로 8298번님께서도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인데 왜 온열 질환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지가 네.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그다지 높은 기온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온열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따뜻하러 온자를 쓰는 것 맞아요. 같은 그런 온화할 것 같은 오. 느낌이 있어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8298번님께서 온열 질환에서 이름을 좀 바꿔서 고온 질환으로 쓰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열사병이다, 일사병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왜 온열 질환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온열 질환이라고 하니까 네. 딱히 그렇게 와닿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온열 그쵸 뭐 약간 따뜻할 것 그냥 같고. 열 좀 나는 요 정도로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기 위해서 고온 질환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떠냐 이런 또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8298번님, 4523번님, 0627번님, 2206번님, 4492번님, 9649번님 총 6분께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은 더위라는 절기상 소서였습니다. 예로부터 소서와 대서 사이엔 초복이 꼭 껴있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올 여름도 또 나오네요. 온열 질환. 다들 네. 조심하시고 우리 권지경 시사캐스트를 포함해서 청취자분들께서 건강하게 무탈하게 이 여름철 잘 보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수경 시사캐스트와 함께 이 시간 채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4492번님께서 국지성 호우랑 스콜이랑 이거 서로 같은 말인가요? 라고 질문 주셔서 권수경 시사캐스터가 남아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먼저 국지성 호우는 오늘 퀴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좁은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비를 말하고요. 스콜은 네. 이제 열대 지방에서 세차게 내리는 소나기를 말합니다. 이 강풍, 천둥, 번개 따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국지성 호우보다는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지성 호우는 시간당 최고 80mm가 넘는 비가 좁은 범위에 몰아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국지성 호우고요. 네. 네. 그리고 스콜은 열대 지방에서 내리는 이 세찬 소나기입니다. 아, 세찬 소나기. 네, 그래서 네. 이제 어디에서 내리느냐에 대한 차이도 있고 네네네. 또 스콜은 강풍이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그 배경이 열대지방이다. 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비가 엄청 많이 올 때 스콜 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군요. 겁니다. 야,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492번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수경 씨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김용석의 궁금한 저녁이었습니다.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